어, 오늘 양자대학원 입시 설명회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줌으로도 지금 참석해 주시고, 현장에도 있는데,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선택을 잘하셨다. 예.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이나 이런, 오버셀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이고요.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학사 조직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은 그런데 특별하게, 어, 크리스하고 애트리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조직 간의 바운더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왔던 거고, 특히나 이제 양자 분야에서는 조인트 퀀텀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초기부터 도입이 됐고, 그것들이 양자 과학기술 발전에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빙 포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고자 했던 게 지금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입니다. 어, 그래서 몇 가지 장점들을 이제 이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또 안 넘어가네요. 이제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아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카이스트가 어떻다, 이런 거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제 다 아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몇몇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여기 있는 넘버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카이스트가 이제 양자과학 예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으니까 들고 왔고요. 여기 보면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양자대학원의 4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4개 학과의 QS 랭킹들이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거고, 거의 20위에서 30위 수준으로 돼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하신다. 그 다음에 양자과학기술로 따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지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네이처 인덱스에 보면 피지컬 사이언스만 이렇게 보면, 피지컬 사이언스는 이제 국내에서는 1등이고, 아시아에서도 거의 아시아에서 탑이 아니군요. 왜냐하면 여기 10등 안에 9개 대학이 중국 대학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이제 양자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부분도 이제 많은 부분에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이제 지표가 굉장히 좋죠. 표준여는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표준여는 어떤 기관이냐. 혹시나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양자과 기술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어디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보면 세 개 정도를 얘기하라 그러면 잘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개만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막 헷갈리죠. 이제 두 개만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양자과학기술에 관한 이제 양자특별법이 제정한 그 대표 기관이 표준과학연구원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이 그만큼 이제 양자과학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퀀텀 센싱에서 제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퀀텀 메트롤로지거든요. 표준을 만드는 거. 얼마나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고전적으로 제한된 한계를 벗어나서 양자역학적인 툴을 가지고 얼마나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 양자과학기술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빛을 보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니스트가 제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한 기관은 이제 애트리입니다. 애트리는 그 전부터 반도체나 아니면 IT,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디램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데가 애트리예요. 그때는 퀄컴이 와가지고 그 기술을 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퀄컴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정도 기간이고 그만큼 연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고요. 또한 이제 양자 통신이 가장 이제 빨리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양자 통신에 관한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그 애트리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카이스트하고 애트리하고 크리스하고 만난 게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저희들이 양자대학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기관, 그리고 양자통신하고 소자 전문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양자과학기술 선도대학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양자과학기술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사실 조금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굉장히 뒤쳐졌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갭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출발시킨 게 바로 이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입니다. 또 안 넘어갔네. 예, 그래서, 이거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고 보니까 갭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응용 기술이나 아니면 기존에 연구해 온 노하우들이 잘 축적돼 있고 표준연하고 애트리에서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어, 제일 큰 문제인 양자과학 기술 인재가 부족해서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제안한 게 이제 양자대학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카이스하고 크리스 예투이가 같이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하고요. 학생들이 와서는 이제 장학금을 풀리 다 받아가지고 그 재정적인 문제 없이 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거 이외에 다양한 이제 연구 활동들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더 소개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이 이제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리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양자과학기술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연구실이나 아니면 실험실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곧바로 산업화로 요새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반도체는 삼성에서 반도체 만드는 것들을 대학에서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창업한 여러 가지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아이온큐 같은 건 어떤 데예요? 실험실에서 창업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달라요. 다른 기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까지 같이 이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우리의 커다란 포부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하게도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 다가오는 머지않아 열릴 이 시장에서 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이제 인재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연구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근데 이제 보면 사업적으로도 성과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연구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양자과학 기술을 또 발전시켜야 되고 국가적인 미션이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일 투자하기 마음 편하게 또는 이제 기쁨으로 투자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제 카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이런 이제 철학으로 그다음에 어, 운영 전략으로 이제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이 설립됐다.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23년 2월에 설립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과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겸임교원이 25명, 겸직교원이 한 명 들었구나. 26명. 최근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겸임교원이 26명, 겸직교원이 16명 이렇게 참여해서 전체 42명이죠. 42명의 교수진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이렇게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놨나 봐요. 제가 더운데 좀 벗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음. 그 보시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건데요. 지원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지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서 26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건물이 생길 거예요. 이제 지어질 계획인데 이름이 뭐냐면 이 위에 잘 안 보이는 이것 때문에 퀀텀 X 리서치 빌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름도 한글 이름도 원래 영어 이름이 퀀텀 엑스 리서치 빌딩인데 한글 이름도 퀀텀 융합 연구동이에요. 여기 X가 융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X가 융합을 나타내는 거고 그 X가 뭐에 해당하냐면 이제 mathematics도 될 수 있고 chemistry도 될 수 있고 material science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퀀텀 X 또는 퀀텀 융합 연구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300억짜리 이제 건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 이게 이제 내셔널 퀀텀 팹이라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사실 이름은 국가 양자 팹 연구소.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설치되는 국가 양자 팹 연구소예요. 이 양자 팹 연구소는 이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포토닉 인티그리티 서킷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특화된 양자 팹이고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파운더리가 아니라 직접 학생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양자 팹이에요. 우리 학교에 들어올 거고, 지금 이제 1차적인 오퍼레이션이 시작이 됐고, 28년이 지나면 풀 오퍼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에 들어오면 이용 가능한 시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조영훈 교수님이 디렉터고 여기는 그리고 SK하고 이제 대전시에서도 참여하고 표준연하고 여기 나노팹 연구소 있는데 나노팹에서도 나노종기원에서도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닉 인티그리티 서킷하고 이제 포인트 이펙트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소자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또는 뉴트럴 아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원천 기술들이 여기서 연구가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연구 인프라를 우리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어,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양자 혁신 인재 인력 양성 사업이에요. 근데 이 인력 양성 사업을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이지는 않지만, 영어로는 School of Quantum at 카이스트. 그리고 한글로는 카이스트 주관 양자대학원. 카이스트가 주관해서 이 양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거점 국립대들 8개 거점 국립대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들어오면 이 학생들이 양자 과학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좋죠. 예.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9년 정도 프로젝트이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240억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또 안 넘어. 괜찮아요. 그렇죠. 다른 하나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 MIT 글로벌 파트너십이거든요. 이걸 하면서 우리 양자대원 소속 학생들이 MIT하고 직접적인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게 1년에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5년 정도 되는. 이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이런 파트너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제일 이제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곧 시작돼요. 7월부터. 근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근데 이제 조만간 신문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어떤 거를 지원하냐면 이제 학생이나 포스닥이 파견 가서 1년 또는 2년 정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또 다른 거는 MIT 교수 또는 거기 학생이 카이스트로 와서 공동 연구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감각 또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바라는 기대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스턴을 한 10번은 안 될 것 같은데 한 5번은 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해 왔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실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하고 퀀텀 인프라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 자원들이 이제 카이스트에 오잖아요. 같이 오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고 이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국내외 네트워킹들을 통해서 조금 더 좀 큰 열매를 맺으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협업이다. 협업.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팀을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연구 지도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지도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스킵할게요. 이제 AMO가 사실은 양자과학기술의 대표 주자입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최고 수준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제 교수님 오시면 굉장히 감탄하는 그런 수준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튜얼은 차세대 양자 컴퓨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가 가능한가? 다른 뭐 결함 기반으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연구하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건 넥스트 제너레이션 쿼럼 컴퓨팅이 될 것 같고, 쿼럼 디바이스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굉장히 훌륭한 연구진들이 있으시고, 이게 훌륭한 연구진 중에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람이 김갑진 교수가 있죠. 이 김갑진 교수를 연구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의 스타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KTX 타고 가도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여튼 퀀텀 디바이스는 이제 퀀텀 컴퓨팅에 필요한 초전도 큐비트 개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이 그룹 안에는 이제 표준연에 보면 이그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구축 연구단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티어리하고 알고리즘이 사실 이 퀀텀 테크놀로지를 이네이블링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많으시고, 어,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톤 기반의 양자 컴퓨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연구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을 거고 굉장히 이전부터 우리가 광 기반의 여러 가지 기술에는 많이 투자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많습니다. 더 많고. 여기 아까 색깔인데 이게 이제 색깔은 주황색은 표준연, 이 초록색은 에트리, 그다음 파란색은 이제 카이스트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양자대학원 소개,
그리고 지금부터는 입시에 관한 이제 얘기들을 나눠볼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혹시 보시다가 셋으로 누가 이제 질문 올리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입시 소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대학원에서 뽑는 학생은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전원 카이스트 장학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년 봄 입시잖아요. 내년 봄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신하는데 아마도 국비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국비 또는 카이스트 장학생들 기반의 석박 통합과정, 학위과정은 석박 통합과정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석사학위가 기존에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의 경우에는 박사과정으로 선발합니다. 이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지원했으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석사 학위 대상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거의다가 석박 통합 또는 박사 과정.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 보시면 석사로 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평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병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병역은 합격 통지 후 개별 공지하지만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말해도 거의 무난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병역 태호가 지금 충분해가지고, 어, 오히려 이제 카이스트가 병역 티오를 잘 지원을 하니까 다른 데 티오를 땡겨서 이제 병무청에서 카이스트에 맡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병역은 거의 문제 없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 혜택은 최고 수준의 이제 그 스타이펜드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야 연구재단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의 이제 끝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발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있어요. 이제 MIT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계속 네트워킹을 같이 하자, 인턴십 뭐 프로그램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기에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한테 요청하면 그런 부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자 팹 연구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저는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양자대학원 학생들은 조금 꿈을 좀 더 크게 가지고 창업을 좀 해보고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해보고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죠. 입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위과정은 석박 통합과정을 뽑고 박사과정 뽑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양자 분야의 기초 과목, 심화 과목, 그다음에 과제 중심 과목으로 구성된 것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구는 이제 카이스트와 크리스 애트리 겸직 교수의 공동 연구팀, 그 밑에서 이제 공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구분은 이제 여기 써놨는데 국비 또는 카이스트 장학생이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아직 최종 회의가 남아 있는데 최종 회의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되는데 내년 봄에 아마 되는 부분은 국비 또는 카이스트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지금 현재는 제가 한 1년에 15명.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더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총장님이나 부총장 단이나 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죠. 이거 꼭 해야 되고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뽑아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다.
굉장히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어쨌든, 봄학기에는 10명 내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좋은 사람이 지원하면, 뭐 2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10명 내외이지만 20명까지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뽑고요. 이제 TO에 얽매여서 뽑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서 이제 보시면 이거 제가 스펠 이거 안 바꿨네요. 26년 봄학기 입시 일정이고 접수 기간 7월 10일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7월 10일부터 시작이고 면접 전형은 8월 9일. 진짜요? 이거 제가 거기서 지금 한번 입학 전형팀 찾아보세요. 거기서 제가 보고 적은 건데 그게 작년에는 6월 26일이었는데 올해는 7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면접 전형은 이렇게 8월 초에 둘째 주에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18일. 제가 오늘 좀 전에 이거 만들면서 입학팀 웹사이트에 가서 보고 확인한 거거든요. 쉬운 방법은 접수처가 카이스트 입시 시스템이어서 카이스트 입학처 딱 치고 대학원 입시 관련해서 보면은 거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종 합격이 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연구실하고 지도교수가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어서 지도교수 배정 이렇게 되는데 배정이 아니라 학생이 지도교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쪼그려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이제 연구 소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지원해. 그러면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7월 9일까지요? 이걸 어디서 본 거지, 그러면? 대학생, 재학생. 이건 재학생. 그리고 제가 잘못됐네요. 아, 재학생은 아니고, 재학생은 그 이후고, 그러면 이 발표 일자도 맞나요? 최종 발표는 맞다. 최종 발표는 같이 해야 되니까, 심사하고, 면접 전형도 맞고, 그래서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앞에 원서 접수가 6월 26일, 다음 주부터, 27일부터 7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7월 9일까지. 예,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1단계 합격자 발표도 똑같겠네요, 그러면. 8월 7일? 아, 8월 7일? 네. 이 앞에 이것만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접수하고 서류 전형 합격하면 2단계 면접 전형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죠? 2단계 우리 막 어떤 데서는 필기 시험 치고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면접 전형이고요. 자기주도 학업 계획을 발표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학업 계획은 아니고요. 우린 대학원이니까 연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으로 보였던 그런 발표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학부 때는 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뭐 연구 경험이 있고 인턴십을 했는데 어떤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양자과학기술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내가 양자대학원에 들어오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자기가 많이 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교수님 랩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고 1년 차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듣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유, 왜 저것까지 공부했어라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내가 왜 양자과학기술의 꿈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자기가 흥미를 느꼈는지 그리고 이 양자대학원 양자과학기술 연구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학문적인 소양이나 아니면 연구자적인 소양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설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네. 좀 설명이 잘 됐나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자주 뭐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번에 QR로 이제 등록하면서 했던 질문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 막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연구 환경이 어떤가요? 연구 환경은 어, 국내에서 제일 좋고 딱 봐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카이스트가 그렇게 뒤처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 몇몇 대학들하고 비교해 보면 직접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연구 인프라와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만큼 참여 교수님들이 이제 전문성 있고 뛰어난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양자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서 카이스트가 리딩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더 갈 것인가, 더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와가지고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교육과정은 양자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요.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심화 과목들이 있어요. 심화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제 중심 교과목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인 결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제가 한번 이제 학생들 한 7명 정도하고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막 제안하고 그것들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실제로 머티리얼라이즈 시키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하는 거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들, 타 전공인데 물리학을 몰라도 되나요? 물리학을 너무 모르면 안 되고요. 너무 모르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은 여러분들이 이과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물리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 양자역학 인문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 양자역학 인문이라는 과목이 대부분 이제 뭐 행렬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선형대수에 기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 또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다시 그거를 다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예를 들어서 자기 안 배웠더라도 스스로 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고 석사 과정, 인턴 과정 저희들 공식적으로 모집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 과학 기술의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전 정권에서는 이제 양자과학 기술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었고 3대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럼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뀝니다. 양자 특별법이 이제 그 2024년 11월, 23년 11월에 통과됐어요. 23년 11월에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법은 이제 진짜 그때도 막 이렇게 여야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법안이 통과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양자 특별법만 여야가 동의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입안이 되고 거의 반대 없이 그것도 어, 그 여당에서도 해야 된다 그러고 야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둘이 동시에 다른 안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걸 절충해 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양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양자 과학기술에 대한 거는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너무 잘 아는 거고 무어의 법칙이 계속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물리학이 얘기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나 또는 AI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빅데이터를 다루고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픽 기반으로 GPU가 중요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하이퍼포먼스 컴퓨터만 계속 늘리면 되지 않겠냐? GPU만 계속 늘리면 되지 않겠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음.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거의 그 30메가와트가 들어가거든요. 3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세종시가 한 30만 되는 그런 도시인데 세종시가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이에요. 이게 데이터 센터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 AI 센터 계속 지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전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사람들이 원자력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전력 수급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여러분 보면 IBM에서 내놓은 양자 컴퓨터. 그 양자 컴퓨터에 전력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20kW 미만이에요. 많이 들어가면 30kW. 1000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과학 기술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대체 기술로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술로서.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중에 뭐가 있냐?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양자과학 기술로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한 기술. 우리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컴퓨팅이 뭐가 있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언제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젠슨 황 얼마 전에 자기가 30년 넘게 걸린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죠. 이거 빨리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다른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이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죠. 구글하고 IBM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은 이제 러지컬 큐빗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 큐빗들을 개발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IBM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더라도 많은 수의 큐빗을 가지고 최대한 지금 활용 가능한 양자 컴퓨팅이 뭔가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이제 뭐 방향이 다르지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언제 돈을 벌어? 작년에, 지금까지 이제 IBM이 이거 개발했는데 작년이 아니라 뭐 올해까지 포함한다면 IBM이 판매한 양자 컴퓨터의 숫자가 80대예요. 얼마인 것 같아요, 돈이? 매출을 8조를 냈어요, 8조. 예.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이제 삼성은 한 300조에서 400조가 매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직 멀었죠. 근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벌써 매출이 8조예요.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에 대한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 여러분 AI,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AI들이 매출을 내는 것들이 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이에요. GPU 가격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 가격이 벌써 8조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것들이 잠재성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자과학 기술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비전이 어떻게 되냐?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올해 그 기술자 컨퍼런스들 막 하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뭐. IBM에서 기술자 컨퍼런스 6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그 Think라는 기술자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26년 내년에는 양자 컴퓨터로 양자 우위가 있는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29년 진짜 멀지 않았어요. 29년 젠슨 왕이 얘기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런 아주 일반적인 양자 컴퓨터, 이것들을 29년까지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IBM의 그 양자 컴퓨팅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입장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기업들은 더 많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세부 전공 문제풀이 막 이런 거 절대 제대로 안 물어봐요. 근데 어, 자기가 어떻게 모티베이트 됐는지 양자과학 기술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 어, 왜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양자 대학원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냐? 양자 대학원에서 부담합니다. 음. 어, 선행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과적인 소양이 충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이제 능력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 양자대학원에 구체적으로 다루는 문제. 연구 분야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양자 컴퓨터, 뭐 센싱, 뭐 통신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지만 그 이후에 미래에서는 양자 메모리도 필요하고 양자 네트워킹이나 하이브리다이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다 합니다. 주 연구실은 공동 지도 교수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동 지도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게 될 거예요. 향후 진로, 아직 졸업생이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되도록이면 대기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스스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세계에서 조금 더 경험을 좀 많이 하고, 학문적인 분야에 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내용이 다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직장인 재직인데 병행해서, 수업이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제가 알기로 대학원생은 이제 그 학생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직업들을 가질 수는 없게 돼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서명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들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제 풀 학생이어야 됩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 들락날락하지만 보통 1대2 정도 됩니다. 2대1. 그리고 타학과 차이점, 우리 융합연구고, 그래서, 어, 사실은 물리학에 기반한 응용연구여서 예전에 어플라이 피직스에 굉장히 많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물리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공학 기반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관련 분야 연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거 조금 더 나중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의 플랫폼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네. 예트리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는 교육은 다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여기 기숙사에서 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면 밖에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생활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카이스트 학제 내에 있는 학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리버럴하게 이거 바운더리를 없애고 조인트 퀀텀 인스티튜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카이스트 학사 조직으로 있는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이고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크리스하고 에트리하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좀 명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인원수 아까 말씀드렸고 R&D 투입 금액 올해 2천억을 넘어섰다고 얘기 들었고 내년에 증액이 돼서 3천억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 들었어요. 매년. 근데 우리나라 현재 연구자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300에서 400명 정도 수준이고 3천억이니까 1인당 10억 이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컴퓨터 공학을 더 중점적으로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야에서는. 그죠? 입학 요건. 입학 요건, 입학 요건, 다양한 요건을 봅니다. 수학 능력, 수학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는데 이 학생이 진짜 행복해 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알 것 같고요. 입시 과정 아까 설명드렸고, 연구 내용 어떤 연구가 되는지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인턴 경험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냐? 이거 억지로 인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되느냐? 평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하고 있는 학업 계획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인턴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모티베이트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장학제도, 연구비 지원. 네. 연구비는 이제 양자대학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개인 교수님이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죠. 모집 요강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타대 학생이, 타대 학생?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타 학과는 아니고 타대학. 당연히 뭐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입결, 입결 1대2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칼시 양자다 보니까 겁먹고 지원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원하세요. 지원하세요. 열려 있을 때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양자과학기술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제가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고 알기로 이거 뭐 인재상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총장님이 이제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곧. 전 총장님의 전 총장님 현 총장님의 그건데 임기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 새 총장님이 선발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50분 동안 너무 길게 발표했는데 이제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8월 달에 네. 일 연구소에 연수가 계획돼 있는데 혹시 면접 일정 조정이나 준비 금 같은 걸 대체 가능한가요? 면접 일정은 조정될 수 없고 줌 미팅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나요, 혹시?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한 건가? 다른 질문 혹시? 혹시 채팅창에는 없나요? 질문 올라오는 거?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다고 막 질문이 없으면 별로 안 좋은데.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설명을 잘했나 혹시? 아니면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채팅창에 아직도 없어요? 채팅창에 원래는 그냥 막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여기 있는 거 그냥 계속 답변을 많이 드리고 그래가지고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양자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 기술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환상을 심어주고, 이게 나오면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없어져. 이런 기술이 아니고, 대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에서도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양자 암호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일 가까우신 분이 배준호 교수님, 그다음에 오창훈 교수님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일 것 같고 표준연에서는 표준연에서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는 않는데, 이게 양자 통신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암호학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제 양자 통신 기반의 세이프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로 하나가 이제 개발이 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양자 기술로 파괴할 수 없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은 다 에트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카이스 교수님들하고 에트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 지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트리에서 하는 사업이 퀀텀 네트워크 테스트 베드거든요. 테스트 베드인데 실제 상용 이제 그 케이블 기반의 광통신 내서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계 때문에 뭐 이제 중간중간에 얘네들 리피트 해가지고 정보를 계속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적용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통신, 포스트 퀀텀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은 전통적인 이제 전산학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 질문이 또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 다음 질문이 카이스트 양자 하드웨어, 센싱 컴퓨팅 분야의 비중이 꽤 높아 보이는데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기술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아, 이 퀀텀 머신러닝이 사실은 이제 AI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AI 그리고 퀀텀이니까 이걸 합쳐서 퀀텀 AI 또는 퀀텀 머신러닝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점은 어떻게 되냐? 접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퀀텀 자체가 패러렐한 컴퓨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어, 이제 뭐 보통 패러렐 컴퓨터처럼 하나씩 다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들이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AI에 상당히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실행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트 톨러런트한 쿼럼 컴퓨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확 붐이 안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 나중에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론적으로라도 먼저 연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 부분 상용화 하려고 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왜 아쉽냐면, 지금 이제 퀀텀이 아니더라도 AI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레드 오션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이 당장의 퀀텀은 안 들어오더라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그냥 AI와 AI 활용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바라는 바는 어, 미래가 되겠지만 가까운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일반 장학생. 근데 일반 장학생은 이제 룰이 그렇지 않을걸요. 예. 일반 장학생은 그 자기가 돈을 내고 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학위를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종의 파견이나 아니면 업무상 필요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들어오는 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개인으로 회사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다니면서 이걸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또 왔나요? 1년 차부터 협력기관에서 협력연구 하면 좋죠. 그냥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아까 이제 이게 제가 슬라이드가 스킵이 됐나 봐요. 이상하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빠져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기초, 심화, 그 다음에 과제 중심 교과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 이수 학점들이 있어요. 그거 들어야지 졸업이 됩니다. 이런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목 학점 30학점 이수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연구학점이 30학점 있어요. 이거 다 이수해야지 되는 거고, 연구학점은 그냥 지도 교수님하고 하면 돼요. 연구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앞에 교과목 학점을 강의 수강을 해서 이수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30학점이니까 이게 보통 학생들이 들어오면 한 12학점에서 15학점 듣더라고요. 그러면 30학점을 채우려면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보통 한 1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반 정도를 1년 반 정도를 이 교과목 이수를 하기 때문에 연구를 당장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항상 이제 미팅하고 거기서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지 좀 가서 듣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어. 양자 반도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양자 반도체. 양자 반도체. 반도체는 원래 양자죠. 그죠? 양자예요. by definition 그 양자고. 그래서 양자 반도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아, 양자 기술로 반도체를 활용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스 기반으로 이제 포토닉 인터리시 서킷 어떻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기반으로 연산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반도체는 이제 양자대학원 프로그램 말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하고 AI 반도체 대학원이 우리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고요. 양자 반도체. 양자 반도체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지금까지 연구 분야가 달라 희망 진로 관련 경험이 적을 경우 면접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냐. 지금 면접을 코칭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서 얘기를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연구 분야가 다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소양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왔는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반도체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양자 컴퓨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연구에서 경험을 잘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니, 양자에서도 잘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준 건가? 근데 제가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있을까요? 네, 질문 더 해주세요. 지금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년에 3천억 예산인데 사실 보면은 이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개인 연구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저희들 양자대학원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서 아까 MIT 카이스트 글로벌 파트너십은 제가 PI고 양자 인력 양성 사업도 제가 PI고 막 그래요 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프로그램도 제가 PI고 그러니까 이 양자 대학원에서만 지원해 주는 걸 쭉 얘기해 드린 거고 그거 말고도 카이스트 교수님들 1인당 평균 연구비가 이론 그룹을 포함해서 거의 1년에 10억 정도 돼요. 지금까지도. 어, 그럼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론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그룹, 이론 그룹 보면 좀 다른데 그 정도로 그 연구비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비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잘할 수 있는데 시작이 늦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허들들이 있어요. 이 허들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양자과학기술에 대해서 필요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카이스트가 좀 리더십을 가지자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대학원을 선택하면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다. 어, 진짜, 저도 우리 아들이 여기 지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석박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다음에 석사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질문은 이제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고, 이제 우리 학칙상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양자과학 기술을 봤을 때 좀 호흡이 길어야 되고, 이제, 지금 개발하는 기술이 사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질문이 더 있을까요? 여기는 너무 그냥 잘 들었나 봐요. 그죠? 너무 조용해. 아,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나 이제 질문이 더 있으면 홈페이지 가시면 이게 계속 올리네. 홈페이지 가면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양자대학원 행정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